포뮬러1은 지금 심판진 구성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판정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 기준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거든요. 그 사이 챔피언십 리더인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최악의 주말을 보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실수를 연달아 하면서 그 역시 분명한 약점이 있다는 걸 드러냈죠. 그리고 페라리. 이번에도 정상권에서 싸울 거라는 기대를 안고 왔지만 또다시 엔진 문제, 팀 오더 혼선, 그리고 잊고 싶은 레이스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눌러주시고 결승선 채널 구독과 하이프 클릭도 부탁드릴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몇 달간 포뮬러1에서 FIA의 판정은 계속 논란을 불러왔어요.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보기에 단순한 레이스 인시던트로 넘어가야 할 장면들이 과하게 처벌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승선 채널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요즘은 작은 접촉까지 일일이 징계가 내려지고 있어 드라이버들이 제대로 싸우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카를로스 사인츠 사건이었죠. 분명히 페널티까지는 아닌 장면이었는데도 포인트가 깎이고 나중에야 뒤집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결국 일관성 부족이었고, 그래서 예전부터 드라이버들과 팀이 요구해온 게 다시 힘을 얻었어요. 더 전문적이고 더 일관된 심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 포뮬러1 대표 스테파노 도메니칼리가 직접 변화를 예고했어요. 지금처럼 자원봉사 심판들을 로테이션으로 쓰는 방식 대신 아예 프로 심판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해요. 판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랑프리마다 달라지는 해석 차이를 줄이고 특정 드라이버가 심판에 따라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도메니칼리는 포뮬러1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이 직책을 만들고 교육과 급여까지 책임질 의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논리는 분명해요. 지금 포뮬러1은 수십억 규모가 오가는 산업인데 아마추어 같은 결정에 챔피언십 판도가 흔들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모델에는 위험도 있어요. 늘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킨다면 특정 드라이버를 향한 보이지 않는 편향이나 불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베르스타펜이나 러셀 같은 선수들이 특정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죠. 사실 더 큰 문제는 규정 그 자체예요. 현행 스포츠 규정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포지션 다툼과 관련된 조항들은 특히나 애매해서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심판을 교체하는 걸 넘어 규정을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다듬는 게 필수예요. 도메니칼리는 또 다른 변화로 규정 개정을 승인하는 포뮬러1 위원회의 구조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FIA와 리버티 미디어 쪽 비중이 크지만 앞으로는 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표결 과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심판 시스템은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의문은 남아요. 과연 전문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권력이 소수에게 더 집중되는 걸까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바쿠에서 자신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주말을 보냈어요. 챔피언십 리더이고 안정적인 드라이버라는 평판도 있지만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헝가리에서도 그랬죠. 자, 랜도 노리스를 상대로 무리하게 다이브 붐을 시도하다가 팀 동료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어요. 작은 실수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아직 기회를 결과로 완전히 바꿀 줄 아는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바쿠에서는 사고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두 번의 큰 실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먼저 스타트에서 점프 스타트를 범하고 안티스톨이 걸리면서 그리드 맨 뒤로 떨어졌죠. 그리고 만회를 노리다 5번 코너 진입에서 제동을 놓치고 그대로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고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피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죠. 게다가 설령벽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5초 페널티와 코스 내 교통체증 때문에 좋은 결과는 사실상 어려웠을 거예요. 예선에서도 성급함이 드러났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나가겠다며 노면이 덜 올라온 상태에서 달리다가 그대로 벽을 들이받았어요. 기다렸다가 노면이 나아진 뒤에 시도할 수도 있었는데 잘못된 순간에 무리하다 사고를 낸 거죠. 빠른 드라이버의 장점이지만 아직 공격성을 완전히 조율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피아스트리는 솔직했어요. 스스로 판단 미스라며 잘못을 인정했죠. 하지만 그게 본질을 바꾸진 못합니다. 노리스가 조금만 더 침착하고 기회에 날카로웠다면 이미 이런 실수들을 확실히 이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리스가 여러 번 기회를 흘려보내면서 피아스트리가 아직도 25포인트 차로 앞서 있는 겁니다.
이번이 시즌 첫 리타이어였는데도 결과적으로 너무 싸게 넘어간 거예요. 맥라렌 팀 수장 안드레아 스텔라는 피아스트리를 감싸며 슈마허도 이런 주말이 있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한 번의 삐끗이 지금까지의 꾸준한 시즌을 지우진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눈 감아줄 수도 없어요. 지금의 우위는 여전히 운과 상대 실수에 기대는 부분이 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베르스타펜, 르클레르 아니면 러셀 같은 드라이버와 똑같은 차를 탄다면 혹은 실수를 놓치지 않는 라이벌과 붙는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거예요. 바쿠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피아스트리는 빠르고 영리하며 분명히 우승 후보예요. 하지만 약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성급함과 잦은 실수를 고치지 못한다면 쉽게 끝날 수도 있었던 챔피언십을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치열한 싸움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페라리는 또 한 번 가능성이 있던 주말을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바쿠에서 두 대 모두 중위권에 갇혀 있었고 레이스 막판에는 민망한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최근 팀이 단순한 상황에서도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샤를 르클레르는 겨우 10위에서 출발했고 초반 10렙 동안 파워 유닛에 간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한 렙에 0.5초가 날아가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DRS에 취약해지면서 추격은커녕 제대로 공격조차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전략도 꼬였죠. 너무 일찍 피트에 들어가야 했고 이후 경기 내내 리암 로손과 유키 스노다 뒤에 묶여 추월할 페이스가 없었어요. 반대편 루이스 해밀턴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역시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페라리는 르클레르에게 양보 명령을 내렸고 더 신선한 미디엄 타이어를 낀 해밀턴이 앞으로 나섰죠. 해밀턴은 실제로 더 빨라 보였고 끝까지 DRS 구간에서 붙으며 시도했지만 기차에 막혀 결국 뚫지 못했어요. 원래라면 자리를 다시 돌려줘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야 포지션을 내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르클레르의 팀 라디오는 냉소적이었죠. 신경 안 써요. 8위 자리인데요. 그가 즐기게 두세요. 작은 순위 싸움에 지쳐버린 심정을 드러낸 말이었어요. 해밀턴은 늦게 지시를 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이 더 빨랐고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페라리였습니다. 상황을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하고 어설픈 팀 오더로 드라이버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르클레르는 좌절했고 해밀턴은 사과했으며 팀은 또다시 리더십 부재만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SF25가 이번 아제르바이잔에서 상위권을 노려볼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연습 주행까지는 강력했는데 예선과 본 레이스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고작 6포인트. 그 사이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은 확실히 기회를 챙겼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연습에서는 희망을 주지만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신뢰성 문제, 전략 미스, 그리고 드라이버들이 차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8위, 9위에 머무는 팀은 더 이상 타이틀 경쟁을 하던 그 페라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헤매면 순위 하락은 더 심해질 거고 컨스트럭터 포디움 싸움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